그 누구지? 아마 케인즈였나? 동물적 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거. 이거는 옵티미스틱한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는 허무맹랑한 거지. 허무맹랑한 거랑 옵티미스틱한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돈이 진짜 이제 그냥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건 미래 예측보단 현실 해석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특히 VC도 아니고 그냥 주식 투자자라면 VC 같은 건 뭐 미래 예측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베팅이에요. 근데 베팅은 여러분들이 되게 확신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을 때 베팅을 자주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자주 틀려요.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팅을 안 하면 돼요. 베팅 숫자를 무조건 줄여야 돼요. 카지노에서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으로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벌 가능성은 생겨요. 근데 이게 게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수학이 통계에 접근하기 때문에 돈을 벌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미래 예측을 안 하는 게 내가 더 맞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게 되게 장기적인 느낌이라서 실제로 되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적으로는 지금 적자야 기업이. 근데 얘네가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만 개발하면 진짜 막 장난 아니래요. 막 애플이 와서 막 줄 서서 제발 그 기술 좀 쓰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약간 이런 얘기가 주시장에서 넘쳐나요. 약간 지금 별론데 얘네가 뭔가 하고 있는데 이거 터진대라고 하면 아 진짜 터진대? 그래서 지금이 진짜 기회고 이거 터지면 너 대박일 거라고. 안 터져요. 생각보다 안 터집니다. 카메라 녹화를 신경 쓰느라 이제 뭔가 좋은 예를 못 들어줘도 되는데 잠깐 그 잠시 오프다. 잠시 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막 머리 좋은 거 같아.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이제 공부하면 될 거잖아. 그럼 포텐셜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걔 공부 안 해요. 본 적 많죠?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뭔가 얘가 이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돈으로 평가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가능성을 사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얘는 무조건 된다라는 애한테 해야지 얘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고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미래 대박 터진 데에서 투자 시점이 아니라 대박 터진 데라고 했다가 실제로 한 업체랑 계약을 하고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아 진짜? 아 너 이제 되는 거야? 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터진다라는 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시화가 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고요. 저는 어차피 제 투자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건데 보통 주식을 살 때 2배 정도 오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럼 또 여전히 사람들은 2배 올랐으니까 못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저처럼 두 배가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오르는 애도 있고 안 오르는 애도 있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뭐 두 배가 올라요. 그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면 40% 정도로 올랐어요. 그냥 50%, 쉽게 얘기를 하면 50%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두 배가 올랐는데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에 투자해서 그 친구는 제가 팔 때 팔아서 3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봐요. 저는 100만 원에 파서 150만 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게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게임은 여전히 저는 똑같이 40%가 올랐어요. 근데 얘는 이번엔 안 터졌어. 그래서 그냥 0이에요. 그럼 여전히 아직 300만 원이죠. 그럼 저는 15 곱하기, 그러니까 150 곱하기 150, 그러니까 225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두 번 중에 한 번이 터질 건가 해서 그냥 이 친구는 세 번 중에 한 번 맞출 수 있는 애여서 여전히 300이에요. 근데 저는 또 맞춰요. 왜 계산이 달라지는지 알겠죠? 진짜 그 터지는 거를 가능성에 베팅해서 3분의 1보다 높은 확률로 계속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전 재산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손정이가 되는 거예요. 전 재산으로 그 베팅을 계속해서 계속 맞추면 여러분들은 지구인들이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길을 그냥 난 인생을 걸고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개인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마인드셋 자체를 일확천금보다는 차근차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게 그 관점이 똑같이 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빚을 지는 게 관점이 똑같아져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때 적은 자본으로 확 성공을 하려면 그냥 사업을 할 때도 많이 하는 거고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는 예를 들면 백화점을 짓는데 내 돈 1000억이랑 백화점을 지니까 땅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9천억을 빌려서 이익을 10% 내요. 그럼 1000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난 100% 수익을 낸 거라고요. 그럼 대박이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벌면 진짜 짱짱이에요. 대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가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도발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안 돼요. 주식에서도 계속 있는 일입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이제 과거를 바라들고 동시에 과거를 잊어라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라는 건 여전히 그런 사이클릭한 것 등에 대해 속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닷컴 버블 때 막 이제 막 다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거든요. 그냥 PER도 막 이제는 시장이 달라져서 PER이 달라야 돼라고 했다가 결국엔 내려갔어요. 약간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얘기인데,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비싼 6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This time is different예요. 뭔가 약간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을 매번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그번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은 다르다고 생각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애플에 투자를 했으면 이번은 다르다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스는 이번 생에만 태어났으니까요. 이해돼요? 이거의 경계선은 모호해요. 베이그해요. 어떤 걸 과거를 믿고 어떤 거를 과거를 믿지 말아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일반론에선 과거를 믿어야 돼요. 특수론에선 과거를 믿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특수론적인 요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차 회사에서 자동차 업으로 넘어갈 때 자동차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그냥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은 게 헨리포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자동차 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역사에서 배우지 않아서 닷컴 버블 때 닷컴만 들어가면 모든 게 올랐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오르니까요. 하지만 닷컴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게 아마존이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게 제프 베조스라면 지금 닷컴 버블은 다르다가 아니라 더 파티큘러리 작은 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일반론으로 이제는 21세기가 돼서 그냥 큰 단위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시대에 탑승한 모두가 잘 될 거야 라는 거가 과거를 봐서 그게 아니라는 일반론을 걷어내는 작업이 과거를 봐야 되는 작업이고요. 근데 과거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얘기했던 잡스나 베조스를 만난 경우는 과거를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근데 모든 말들이 그래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갖다 쓰거든요. 약간 분명히 이제 내가 얘기한 케이스는 있고 약간 약간 나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됐던 적이 없어라고 하고 이번은 달라라고를 주장을 반대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래요.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 그 기업이 뭘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는 액티비티에 투자를 한 거니까요. 여전히 그때 제가 그 서브프라임 설명한 적 있죠. 그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면 별로 위험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나한테 좋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나에게 안 좋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 기업에 투자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환율이 어떻게 바뀌면 나한테 유리한지와 뭐 예를 들면 그냥 HMR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 때 예를 들면 뭐 파리바게트는 내려갈까 올라갈까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리바게트가 하는 물건이 HMR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에 베팅을 한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근데 투자가 되게 결국 많은 것들이 모호해요. 그 모호함에 힘입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그래봤자 모르거든요.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논리가 되게 강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접고 사업을 시작해요. 난 모르겠다. 진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업을 공부했는데 근데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모른다고 공부를 안 해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느낌으로 가면 망합니다. 결국에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른다는 게 미래 숫자를 예측하면 안 돼요. 막 변동비, 고정비 막 약간 이런 걸 분리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냥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정도로 아는 겁니다. 혹은
꽤 괜찮게 오랫동안 잘 될 것 같아랑 잠깐 잘 될 것 같아를 아는 거고요. 근데 이거가 이 정도를 아는 게 되게 딥한 분석을 해서 미래 수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공부를 한 다음에 미래 숫자를 예측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는데 미래 숫자를 예측을 할 것처럼 그 다음에 숫자는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놔요. 이 기업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이 금액이 나오면 난 이 이하가 나오면 팔겠다.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미니멈 숫자. 혹은 나는 이 수치가 뜨면 무조건 산다. 라는 거죠. 이익적 관점에서. 그런 거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번에 뭐 그 책에서 나오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보다 버는 돈이 적어요. 결국 그냥 인덱스 사는 게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똑똑하니까 이제 알파 수익을 얻으려고 인덱스를 안 사고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시장을 이길 수 없냐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이기려면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폴트는 시장에 지는 거에 가까워요.